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대면 수업에서 교과목 소개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 작년도 노트를 이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녹화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각종 용어들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알고리즘 설계 기법,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홀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수업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컴퓨터 알고리즘이고요.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입력에 기대되는 출력을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경시대의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거기에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들을 우리는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알고리즘들은 명확해야 되고, 유한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수행 과정이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게 되면은 모호한 것은 실제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작성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한 루프에 걸릴 수도 있고 무한 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유한해야 됩니다. 궁극에는 종료해야 되는데, 실제 알고리즘들 중에 실행을 했는데 종료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종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한 10년 켜놓으면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알고리즘들은 유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느꼈을 때 바로 어떤 답을 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겠죠. 보통 프로그램 경시대에 보면은 시간 제한은 1초라고 하는데, 그 1초 내에 종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능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의 성능은 실제 시간을 측정해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을 분석해서 측정한다 그러면은 그런 1분이라는 게 의미 있는 어떤 촉도는 되겠습니다. 1분 이내에 어떤 긴 입력에 대해서도 답을 주면 충분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은 해당 알고리즘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학습해서 각종 자료 구조들을 사용해서 문제에 필요한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문제 입력들을 그 자료 구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이 돼야지만 이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어떤 등장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컴퓨터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등장하는 여러 유명한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몰랐던 새로운, 하지만 매우 컴퓨터 공학에서는
유명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앤 퀸스라는 문제도 되게 유명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TSP, 웹판원 문제. 한 도시에서 출발해서 모든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원래 출발 도시로 돌아오는데 최적으로 돌아오는 그 경로를 찾는 문제가 TSP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 학기에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이제 접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명한 알고리즘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퀵소트라든지 머지소트, 카라슈바, DFS, BFS, 다익스트라, 벨만포드 여러 종류의 아마 컴퓨터 공학도이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알고리즘들을 또 학습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 DFS, BF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료구조 시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알고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수업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겠지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것이 알고리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어떤 방법론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요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조사 자체가 모든 거를 조사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조사했다 그러면 답도 정확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많이 살펴보는데 가장 짧은 거, 가장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찾게 되는데 모든 경우를 해봐서 다 계산한 다음에 가장 큰 거를 찾으면은 그것이 최대값이 되겠죠.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하는 것의 문제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모든 경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법들이 밑에 나오는 탐욕적인 기법, 동적 프로그래밍, 대추적, 분기 한정 이런 네 가지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범위를 보고 범위가 제한적이면 전수조사로 해결하면 되고 전수조사로 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게 탐욕적인 방법, 동적 프로그래밍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은 대추적이나 분기 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추적과 분기 한정은 전수조사는 하는데 많은 경우를 배제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검토해는 경우들이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큰 경우의 수에서 그 일부만 검사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대추적 분기 한정법이 되겠습니다. 탐욕적인 기법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늘 한쪽으로 가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를 탐욕적인 기법으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탐욕적 기법으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고안했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은 전수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톱 다운, 버텀 업이 있는데 전수조사는 톱 다운 방식이고 동적 프로그래밍은 버텀 업, 작은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 정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전수조사를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데기보다 물론 얘도 전수조사 획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지수시간인 경우 즉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 2의 n승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n이 커지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분할 정복해서는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할 정복은
뭐 n삼승인 거를 n제곱으로 바꾼다든지 n제곱을 n로그 n으로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정복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더 개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확률적인 기법은 우리가 보통의 알고리즘은 결정적 알고리즘입니다. 결정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으면 늘 이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과정은 동일하고 동일하면 출력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확률적인 기법은 입력이 같더라도 늘 다르게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다르게. 그래서 값도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컴퓨터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이제 출력은 같은데 그 안에서 매번 할 때마다 주사위의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확률적인 기법입니다. 이 퀵소트가 대표적인 확률적인 기법을 이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알고리즘 설계해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이런 TSP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과 관련된 이론이 바로 P와 MP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MP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알고리즘 수업을 듣고 나면 듣고 난 후에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생각해 봤는데 못 찾겠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문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실제 없는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가 되겠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하냐?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또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리스틱한 방법들이 있어요. 휴리스틱한 방법은 정확한 답은 주지 않지만 답과 가까운 답을 줄 때 효율적으로 그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야 되는 어떤 능력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배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방법도 증명할 줄 알아야 되겠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부분이에요. 설계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쉬울 수 있고요. 물론 설계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은 구현하는 능력이겠죠. 설계한 거를 구현하는 것, 또 내가 잘 쓰는 언어로 구현하는 건 좀 더 그 문제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알고리즘 설계하는 능력, 증명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을 이제 배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건지를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목표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이 교과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 세 가지 언어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과제, 실습,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C++,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언어를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습 과제 그리고 실습 시험도 judge.koreatech.ac.kr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 아직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겠고 EL에 올라와 있는 학습 자료실에 있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안 읽어봤다 그러면 그 자료를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자료는 그러니까 이 수업에 있는 모든 자료는 이해를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제공되는 자료에는 뭐가 있냐면 강의 슬라이드 그리고 각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강의를 요약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대부분의 교과에서는 제가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를 제공해 주는데 이 알고리즘 수업은 그 말로 설명할 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의사 코드와 그 코드를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또 실제 코드들로 어떤 교재가 구성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만들기가 조금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뺀 나머지 조금 여러분들이 수업에 있는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있고요. 혹시 이렇게 별도 자료로 제공이 안 됐는데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과제하거나 실습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소스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언어 버전들을 이해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하고요. 또 어떤 과제가 끝나면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이해를 통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정보는 제가 주로 참고한 책은 요 네 가지의 책입니다. 알고리즘 일루미네이트라고 해서 스탠포드 교수가 쓴 책인데 요 네 가지 책을 다 보면서 요걸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이 분이 이제 강좌로 요 네 가지 교재를 갖고 강의를 합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 수업에 있는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거 말고 거기에는 없는 기존의 다른 수업에서 또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제가 썼던 요 교재에 있는 책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요 책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생 때 사용했던 책인데 최신 판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도 일부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요 책대에 있는 내용도 조금은 참고를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가하는 방법은 대면 수업이지만 비대면에 했던 퀴즈, 질의응답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니까 매 장이 끝날 때마다 EL의 퀴즈가 올라가고요. 그럼 퀴즈를 반드시 풀으셔야 되겠고 기한 내에 푸셔야 되겠고 2주에 한 번은 EL을 통해서 질문을 학습한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질의응답 게시판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제목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질문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목을 보고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는지 검토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총 3번 보는데 실습시험 2번, 이론시험 1번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실습시험은 모두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과제도 모두 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요 과제를 다 하시고 나면 그 제출한 소스를 파일로 묶어 가지고 파일도 제출해 주시고 그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평가받고 싶은 그 소스 URL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강의되는 내용은 이렇게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주에 실습시험 1번, 13주에 실습시험 1번, 그리고 15주에 이론시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혹시 없는 것 같은데 피치 못하게 휴강을 하게 되면 공휴일이어서 그러면 그때는 별도 영상을 찍어서 EL에 올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보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실에는 맥 실습실인데 이 맥 실습실에는 C++, 자바,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습실에 있는 그 개발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용하기 싫으시면은 그것 말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교과목 소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